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감정 가격에서 무려 반값 이하로 떨어진 상가주택인데요. 신축 건물인데다 권리상 하자도 없는데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가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가 처음부터 높게 책정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오늘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대전 서구 도마동의 이종일 반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이 약 156평이라 다가구 건축으로는 꽤 넓은 편인데요. 연면적은 302평, 2023년에 준공된 5층 건물입니다. 대지가 넓은 만큼 주차 공간도 여유 있어서 차량 10세대 정도는 거뜬히 주차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성을 보면은 1층은 상가 2개 호실, 2층은 3룸 2가구, 그리고 3층과 4층은 원룸과 투룸으로 각각 7가구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5층은 원룸과 1점, 5룸이 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가를 포함해 총 22개호가 들어서 있습니다. 준공 시기가 2023년 3월이라서 건물의 내외부 모두 파손이나 누수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입니다. 감정가는 30억이지만 현재 최저가는 14억 8천으로 무려 절반 이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오는 9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권과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은 조성된 지 오래된 노후 도심인데요. 현재 흔히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약 2만 6천 세대 규모의 재정 비촉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 매물이 위치한 구역은 재정 비촉진 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입지를 보면 봉원 서쪽으로는 배재대학교가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고 남쪽으로 불과 60m 떨어진 곳에는 재정 비촉진 지구인 도마변동 16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간접적인 환경 개선 정도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봉원 좌우에는 폭 20m 안팎의 도로가 있지만 실제 접근은 경사가 있는 좁은 진입로를 거쳐야 해서 차량 접근성이 좋지 못합니다. 또 지하철 노선이 지나지 않아 대중교통은 시내버스에 의존해야 하기에 교통 편의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형 상업지역과도 거리가 있어 임대 수요층은 배재대학교 학생 정도로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상권이나 입지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어려운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건의 감정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봉원은 총 30억 2천으로 평가되었는데요. 이 중 토지가 12억, 건물이 18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 감정가를 단순히 대지 면적인 156평으로 나누면 평당 약 1,926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건물 가액을 제외하고 토지 가액만 따져보면 평당 약 699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앞서 계산된 토지 기준 감정가를 가지고 실제 거래 사례와 호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는 봉원 우측에 있는 대지 63평 규모의 1980년 준공된 주택인데요. 2023년에 2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가격은 평당 347만 원으로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저렴하게 매매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봉원 북측의 대지 55평짜리 2층 주택으로 2023년에 2억 7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기준 평당 490만 원으로 오늘 매물의 감정가인 평당 690만 원보다 낮지만 해당 주택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합니다. 반면 오늘 매물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거래 사례는 배재대학교 먹자상권 코너에 있는 대지 57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2012년에 준공된 2층 건물로 2023년에 7억 6,500에 거래되었는데요. 토지 기준 평당 845만 원에 해당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상권의 영향이 크게 반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 역시 같은 먹자상권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요. 대지 60평, 2017년 준공된 4층 건물로 2025년에 11억 8천에 거래되었습니다. 토지 기준으로 평당 924만 원이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점이 가격 형성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는 대지 72평 코너 입지의 5층 건물입니다. 2025년에 10억 5천에 거래되면서 토지 기준 평당 1,080만 원입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고 먹자상권 내 코너 위치라는 장점,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에 속한 입지가 가격에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거래 사례를 종합해 보면은 평균 토지 가격은 평당 약 79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지에 따라 낮게는 400만 원대부터 높게는 10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된 셈입니다. 오늘 매물의 토지 감정가가 평당 699만 원으로 평가된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시세 정보는 호가 사례까지 확인 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본건 주변에 나온 중개 매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봉원과 같은 블록에 있는 인접 매물로 대지 200평 1989년 준공 2층 단독주택입니다. 매매 희망가는 21억이고 토지 기준 평당가는 1,409만 원으로 오늘 매물 토지 감정가보다 평당 약 350만 원 높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접하지 않은 입지에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건 입지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활성화된 상권 내 다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라 거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매물은 오늘 매물과 마주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 100평 1597년 준공된 3층 건물로 매매 희망가는 11억이며 토지는 평당 748만 원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오늘 매물 토지 감정가인 699만 원보다 약 50만 원 높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봉원 북측 코너각지에 있는 대지 50평 규모의 3층 주택입니다. 매매 희망가는 4억, 토지 기준 평당 478만 원입니다. 코너 입지이지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로 폭이 좁은 점을 고려하면 적정한 금액입니다. 네 번째 매물은 활성화된 먹자 상권 코너에 위치한 대지 120평 4층 상가주택으로 매매 희망가는 20억 5천, 토지 평당가는 1,038만 원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활성화된 상권이 가격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 매물은 봉원 남측에 있는 대지 46평의 4층 상가주택입니다. 매매 희망가는 7억, 토지 기준 평당 669만 원으로 오늘 매물보다 평당 약 30만 원 저렴합니다. 코너각지는 아니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고 재정 비촉진 지구인 도마 변동 16구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앞선 호가 사례를 정리하면 시세를 벗어난 첫 번째 매물을 제외한 인근 매물 평균 토지 가격은 평당 약 733만 원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매물은 평당 300만 원대, 활성화된 먹자 상권에 접한 물건은 용도 지역에 따라 평당 800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특히 오늘 매물처럼 도로에 접하지만 폭 6m 정도로 좁은 도로에 위치한 경우 평당 700만 원은 다소 높은 편이고 현실적 평가는 평당 500에서 600만 원대가 적당합니다. 따라서 오늘 경매 물건의 토지 감정가 평당 699만 원은 시세보다 조금 높게 평가된 수준입니다. 다만 3회차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평당 342만 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기에 지금 최저가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매물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임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2023년식 건물이고 비슷한 연식의 원룸과 투룸 시세를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2022년식 원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3만 원, 2023년식은 보증금 2000에 월세 30만 원, 2022년식은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 2025년 원룸은 보증금 300에 월세 33만 원 정도로 평당 5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입니다. 투룸도 비슷하게 2021년식 기준 보증금 2천에 월세 60만 원, 평당 5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우 투룸 매물은 많지 않고 신축은 더 찾기 어려워 희소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매물 주변의 원투룸 임대 시세는 평당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오늘 물건의 기존 세입자는 평당 7만 원 정도로 임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하면은 1층 상가는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원룸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3룸은 보증금 1000에 월세 120만 원, 2룸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 원, 1.5룸은 월세 65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22개 호실이 모두 만실이라면 총 보증금은 1억 2천, 총 월세는 126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가는 이번 회차 최저가인 14억 8천으로 잡겠습니다.
만약 14억 8천에 낙찰받으면 신탁대출 80%로 11억 8천을 조달하고 취득세 등 비용 8,200을 포함하면 낙찰 시 필요한 자기자본은 약 3억 7천입니다. 만실 기준 보증금 1억 2천을 회수하면 실제 투자금은 2억 6천 정도로 줄어듭니다. 월세 1,26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을 제외한 순임 대소득은 약 770만 원, 연간 수익은 9,300만 원, 수익률은 36%로 꽤 높은 편이에요. 만약 전회차 최저가인 21억에 낙찰된다고 해도 이자를 제외한 연수익은 약 6,800만 원, 수익률은 17% 정도로 준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물건은 입찰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물건의 제한된 임대 수요입니다. 영상 초반 상권 설명에서 언급했듯 상업지역과 가까이 있지 않는 공원의 임대 수요는 배재대학교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출생률 저하와 대학 입학 수요 감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면 앞으로 대학교 정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임대 수요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을 주요 타깃으로 삼는 임대 지역에서는 이러한 한정적 수요가 물건 경쟁력 평가에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향후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임대 사업이 활발하지 못해 매매 거래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2024년 다가구 주택 실거래 현황을 보면 이 지역의 경우 단 4건의 실거래만 확인됩니다. 그마저도 재정비 촉진 지구에 속한 물건만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정비 촉진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오늘 물건의 입지는 향후 미래 가치를 반영할 요인이 제한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넓은 대지 면적입니다. 봉원의 대지 면적은 150평을 초과합니다. 가구 수 제한이 있는 다가구 주택은 70에서 100평 정도로 건축할 때 수익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넓은 대지는 금액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평당 토지 가격이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총 금액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투자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물건 자체의 경쟁력은 괜찮지만 같은 금액이라면은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 매매가 활발한 갈마동, 월평동, 괴정동 등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입니다. 만약 이 물건이 4회차 최저가인 10억 수준으로 내려간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이번 최저가 14억 8천만 원은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며 혹시나 이번 회차에 낙찰된다고 해도 향후 매도 전략을 세우기 애매한 구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건의 경매 정보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42번이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30억이었으나 현재 2회 유찰되어 14억 8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오는 9월 23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총 20명이 현황 조사되었으며 임차인 전원,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등기사항도 확인해보면 선순위 근저당 이하의 권리 모두가 말소되므로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도마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입찰 전략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속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심 있는 매물의 수익성 검토 자료나 입찰가 산정이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매하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